자 보세요. 23평, 25평, 31평, 34평이 있는데 이것이 400세대 합해서입니다. 400세대, 580세대, 580세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 구조 이야기해 보면은 중층 아파트인 경우에는 중층 아파트라고 안 써놔요. 법에는 그런 소리 안 씁니다. 중층 아파트인 경우에는 얼마까지 늘려갈 수 있도록 돼 있냐면 30%까지 늘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30%. 그러면 30% 늘려가면은 23평이 몇 평이 되냐면 29.9평이 돼요. 그 다음에 25평은 32.5평이 돼요. 그 다음에 31평은 40.3평이 돼요. 그 다음에 34평은 44.2평이 돼요. 이렇게 가야 돼. 돈을 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요것이 돈 버는 이유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저놈들은 요것을 23을 23으로 가고 25를 25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계산한 것도 23이 23으로 가고 34가 34로 간 걸로 계산하니까 4억에서 7억이 나온 거예요. 34가 42로 가면은 10억이 넘어요. 재건축 부담금만 해도.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언론에 발표할 때 그걸 발표를 안 해서 그러지. 이렇게 하면은 약 퍼센테이지가 210에서 220 사이로 나옵니다. 내가 정확하게 계산 안 했지만 용적률 퍼센테이지가. 그러면은 요렇게 짓고 내가 돈 낼래 그러면 이렇게 짓고 돈 내겠다. 그게 훨씬 이익이지. 짓는 값이야 뻔한 건데. 그런데 요걸 예를 들어서 그 250까지 기부 체납하는 거 지금 대치동이 다 그렇게 한 거니까 250에 맞췄으면 250 맞춰. 그러면 여기에서 40%나 30%가 더 늘어나잖아요. 아 요것은 40 내지 30% 늘어난 것은 신규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해버리면 돼. 그것 갖고 일부 건축비에다 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안 하겠다. 요걸 이렇게 안 짓고 이렇게 가겠다. 그런데 얼마나 이게 잘못되어 있냐면은 요것이 전부 요 두 개 합해가지고 몇 세대가 나오냐면은 700세대가 나와요. 700세대. 39평하고 43평짜리. 지금 우리 계획에. 그럼 580이잖아요. 580하고 580이면 1160이잖아요. 요 중에서 700세대를 빼면은 460세대는 어디로 가야 돼? 34평으로 가야 된다니까. 큰 문제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거 관리처분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에서는 분양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도정법에서는 관리처분이라고 그러는데 460세대 이 사람들이 누구는 39평 43평으로 가는데 자기는 34평으로 가면 그날 칼부림이 난다니까. 관리처분 안 되지. 그래서 31평짜리가 크게 피해를 제일 피해 많이 보는다니까. 31평하고 23평 23평짜리 25평은 34평으로 가버려요. 웃겨. 23평은 25평으로 밖에 못 가. 그래 2평 늘려가 두 평밖에 못 늘려가. 그러면 이 400명은 화가 안 나겠냐고. 그날 칼부림이 안 나겠냐고. 돈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25평에서 34평 하면 9평이 늘어난다고. 그럼 한 평에 지금 얼마라고? 세집이 8천만 원이야. 그때쯤 가면은 1억 갈 거라고. 그럼 9억 날리는 거예요. 34평은 몇 평 됩니까? 예? 34평은 몇 평을 가요? 34평이요? 43평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계획으로는. 그런데 다 못 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그건 또 노열층에 계신 분만 갈 수 있어요. 그래요. 이것은 또 이제 요 관리 처분을 하는 것도 모를 거예요. 저놈들은 체계가 없어요. 법에도 없어. 관리 처분을 하는 방식이 정관에다 이렇게 정했는데 세계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권리 가액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요것은 얼마, 요것은 얼마, 가격을 다 정하고 값이 비싼 사람들이 먼저 찍어서 가는 거예요. 먼저. 상가는 층을 벗어나지 못해요. 1층은 1층으로 가고 지하층은 지하층으로 가고 2층은 2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다른 데로 가겠다 그러면은 수은이를 제일 꼬레비로 줘. 그래야 맞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세계적인 공통인데 체계가 있는 게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 나는 배웠으니까 알지. 나는 배웠으니까. 책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도 몰라.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추진이 놈들 하는 거 보면은 요 저층부터 헐 놈들이라고. 23평부터 실제로 몇 평부터서 해야 된다고? 34평 제일 큰 거 로얄층부터서 해야 돼요. 그럼 나는 로얄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34평이 43평 못 가고 39평 가면 이게 4평 차이면은 내가 얼마 손해보는 거야? 4억. 그러면 나야 칼부림은 안 하겠지만 조금 젊은 사람들 혈기왕성한 사람 칼부림 안 할 것 같습니까? 4억이 누구 얘 이름이에요? 우리 애기 이화여대 나와가지고 쎄 빠지게 해도 한 달 3천만 원 못 벌어요. 아세요? 걔들이 4억을 번다? 10년 더 걸려. 애기 키워가면서 10년 더 걸려. 뻔하잖아요. 그 돈을 아휴 그렇게 중요한 돈이에요. 어쩌다가 우리가 운이 좋아서 개파동까지 와서 이 좋은 땅을 갖고 하는데 이 땅을 개판을 만들고 있는데 가만히 특히 6단지 분들 아주 그냥 6단지 계획서 보면은 계획서 한번 보실래요? 이거 황잖아. 내가 이것만 보면 이 6단지 요만큼은 아무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어놨는데 6단지 사람 한 사람도 이의제기를 한 사람이 없어. 근데 복덕방에서 만일 소형 아파트 그렇게 들어가는 줄 알면은 5단지 사라 그러겠어요? 6, 7단지 사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물어보나 마나요. 물어보나 마나. 그런데 지금 갭 투자한 사람들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다 그렇게 갭 투자해요. 지금 아니 23평짜리가 29.9평이면 실제로 이건 몇 평인 줄 아세요? 33평이나 요것은 한 38평이나 요것은 45평이나 요것은 50평이나 이 정도로 짓습니다. 왜 그렇게 짓는 줄 아세요? 전용 면적으로는 딱 요것에 맞춰. 법에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공용 면적을 늘려버리 가지고 편하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비를 올려. 그래야 건축 부담금이 줄어들어. 비용을 많이 썼으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는 해주지도 않아요. 이제 질문 사항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출을 하잖아요. 네. 조합 설립이 이제 중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조합 설립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추진위원회만 남아있는 거예요. 추진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요.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총회에서 추진위원회도 해체를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야 추진위원회한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발생된 그 비용은 어떻게 해요? 비용은 주민부담. 주민부담이에요. 그것도 주민부담. 어쩔 재간이 없어. 그러니까 만일에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이제 그 일부 분들이 구상권을 발동을 하겠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 도로 다 내놔라. 이게 잘못했으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법원에서 그냥 거기까지는 안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가져요. 그런데 실제로는 구상권을 발동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 구상권 발동하면은 봉급 받았던 사람이라든가 옛날에 그 정비계획 세웠던 사람들 전부 지금 날린 겁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죄를 물어야 돼요. 그래야 당연히. 그래 다음에 그건 이제 그런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어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제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뽑히고 조합장이 뽑힌다고 해도 그 사람 끌어안아야 돼요. 그래야 재건축이. 그래 안 하니까 문제예요. 선생님, 저기요. 아까 그 저희가 궁금한 게 핵심이 이거네요. 지금 신청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되신 분 임윤상 씨. 네. 거기서부터 절차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까지 이게 동의서가 철회서가 완료가 돼야 되는지 60일 전까지 그러니까 조합 설립 60일 전까지 좀 한번 이거 빨리 내시면 그게 철회서가 지금 들어가기만 하면은 구청에서는 난리가 나버려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네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철회서를 모아가지고 있는 줄은 알아요. 저쪽에서도. 상당 부분 추진 쪽에서도 알고 있다고. 어디 구한 내가 철회서를 떠들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출을 하신 분이 3분이 제출을 하셨어. 그러니까 각종 압박이 다 들어가요. 그 중에 한 분은 여기서 안 사시고 다른 데서 사시는데 나한테 맨날 찾아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내느냐, 나는 피해보는 것 아니냐 하고 나한테 상담을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읽어드렸잖아 여기 나왔다고. 조항을 내가 전부 해가지고 요거 이런 상태니까 너무 그분 31평짜리예요. 10단지 사시고. 그게 이제 자기는 아무리 봐도 이게 추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근데 제가 강의를 제일 처음에 했던 데가 어디냐면 동사무소 지하예요. 그때 제일 많이 오셨는데 120분이 오셨어요. 아내가 100자리밖에 없는데 바깥에가 20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그럽디다. 지금까지 재건축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새 집만 가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 이게 돈을 벌자고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거짓말을 추진이가 공청회 한 번을 하기를 했나 교육을 한 번 시키기를 했나 알려주지를 않아요. 아니면은 홍보물을 나눠줘갖고 깨우치게 하기를 했나 한 번도 안 한 번. 이번에 처음으로 2번 편지가 왔어요. 홍보물이 왔어요. 순 거짓말만 써놓고 앉았어요. 이런 나쁜 놈들이. 그리고 성관이하고 추진이하고는 조직이 틀려요. 조직이. 꼬붕이야 꼬붕. 추진이 꼬붕. 이런 비밀선거라 그러니까 투표용지 훤히 보이는 놈. 그런 짓이나 하지를 않나. 사전투표 하려고 그러면 그건 진짜 까다로워요. 지문 찍어야지. 주민등록증 복사해야지. 그래갖고 사전투표 하는 거예요. 절차가 무지하게 까다로워요. 지기들은 뭐 선거를 한번 해보기를 했어요. 선거를 하는데 감사가 없이 선거를 해갖고 사인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참관인 없어? 참관인도 안 둬. 54명이 설사 하더라도 참관이 반대편 참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거짓말을 안 하지. 한 분이 와서 볼라 그러니까 떠서 내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 위법을 이미 구청에서 다 자료를 제출했어요. 들어오시면 그거 찍고 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주느냐, 이제 사람 많은 쪽으로 손을 들어주느냐, 법리적으로 맞는 것을 손을 들어주느냐, 법원에 가면 법리적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이제 사람 숫자 갖고 지금 하는데 그놈 의제 조항 때문에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의제 조항을 했으면 권리 분석을 해서 나눠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권리 분석도 안 해. 한 놈 자료를 내놓으라 그래. 그걸 안 내놔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들리는 소문에는 가짜가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술 먹으러 가는데 옆에서 그거 갖고 떠드니까 어깨 딱딱 치면서 그거 가짜 많다 이거야. 나한테 그런 소리를 내가 직접 들었어요. 얼마나 이 지장을 찍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한다는 이야기는 내 것 등기 권리증을 갖다 맡기는 거예요. 신탁하는 거예요. 신탁. 내 부자 되는 방법만 하고. 근데 옛날 우리나라 사람이 부자였을 것 같아요? 가난했을 것 같아요? 옛날 3,000년, 5,000년 전에 부자였을 것 같아요? 가난했을 것 같아요? 거짓말 뭐죠? 부자였어요. 너무너무 부자였어. 그래 중국 한나라 책에 뭐라고 써졌냐면 부여하고 고구려는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는데 창고문을 다 열어놓고 살아요. 도둑이 하도 없어요. 부라는 것은 이렇게 써요. 이거 많이 보셨죠? 여기 요것을 간머리라 그러는데 간머리가 아니고 요것은 애들 공부할 때 그 비슷하다 그랬어요. 원래는 집면자예요. 집면. 요것이 들어가면 집이에요. 이게. 집. 그런데 몇 개가 있어야 돼? 한 개. 집은 한 개는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요것이 입구자예요. 입구. 입구는 누구같이
아무리 이쁜 여자 데리고 살아도 애기 없으면 부자로 안 치는 거예요. 식구. 이건 식구란 뜻이에요. 식구. 몇 명 있어야 되냐? 4명. 많다. 여러분들이 제사상에 여기 딱 올려놓은 4가지 조율리시 올려놓은 것도 넷이란 뜻이고 윷놀이 하는 것도 애기 넷나라는 뜻이에요. 요 말 있죠, 말이 몇 개가 나야 이기죠? 4개가 나야지죠. 그 4개 낳은 것을 넉동낙이라 그래. 넉동. 그때 동자가 아이 동자예요. 내 아이를 낳으면 이 세상을 이긴다는 놀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윷놀이 하는데 여기 제일 출발 지점을 뭐라 그러냐면 참먹이라 그래. 참먹이. 이때 먹이라는 것은 먹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애기라는 뜻이에요. 애기. 그래서 애기가 엄마 젖을 먹으면 요 애기를 뭐라 그래? 천목이. 진짜 아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아이. 참먹이. 그래서 여기서 넉동. 동자가 아이 동자예요. 낙이. 4명을 낳는 게 기준이에요. 둘이 결혼해갖고 둘 낳으면 본전밖에 안 되지. 퍼져야 돼. 그 다음에 이것은 밭전자예요. 요 밭전자는 원래 전자 이렇게 안 써요. 옛날 글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제 글자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땅을 이렇게 9조각을 내 가지고 요 가운데 땅을 공전이라고 해요. 나머지는 사전이라고 해요. 요것을 세금으로 바쳤어요. 요걸 세금을 바쳤는데 정약용 선생도 나중에 결국에 이 이론을 써요. 전론이라는 책에서. 사전인데 여러분들 공전을 먼저 잘 키울까요? 사전을 잘 키울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사전을. 이게 민주주의예요. 아셨어요? 내 것부터 챙기지.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기가 손 쥐고 나온다, 손 펴고 나온다. 지고 나온다. 내 몫은 챙기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나라에서 뭐 준다 그러면 무조건 신청하는 거예요. 그건 내 몫 준다는데 그러면 내 몫은 챙겨야지. 그런데 죽을 때 딱 하는데 이렇게 하고 죽은 사람 봤어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지가 잘났다고 한 사람은 반드시 손표 다 놓고 가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산권이 생명권 다음으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권. 그 재산권을 갖고 이 난리를 친 거예요. 이걸 그러니 나라에서는 이걸 잘 키워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시경에 나와 있는 노래예요. 공전이 중요해요? 사전이 중요해요? 사전이. 내 몫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것을 잠잠이라고 그래요. 잠잠. 한자는 지엄지엄. 손가락 찢자 감출엄자. 손가락을 감춘다고 해요. 이것은 손가락을 감춘다라는 이야기는 주먹을 쥘 때 젊었을 때는 이렇게 쥐어요. 이건 남하고 싸우기라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먹 쥘 때 이렇게 짖는 이유가 그런데 나이 50이 넘었는데 이렇게 짖는 게 아니야. 50이 딱 넘으면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집어넣어요. 힘 있어요 없어요? 꼴통 할 수 있어 없어? 그때부터는 말로 오는 거야. 잠잠을. 그렇게 유치원 가면 잠잠을 어떻게 시켜? 엄지손가락을 반드시 어떻게 해? 바깥으로. 내 몫은 챙겨갖고 안 되면 싸우기라도 해야 돼. 이걸 나이 50대까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건 공산당이고. 그런데 이 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전이라는 뜻은 돈이 생기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뭐 밭전하니까 멋이면은 몸에가 밭이 없어요. 여자는 애기밭이 있어. 애기밭. 그래서 거기에서는 생산이 된다라는 뜻이야. 남자는 생산을 못해요. 여자만 생산을 해요. 돈이 생기는 땅이라는 뜻이야. 쩌는 전쟁이라고. 그런데 돈이 생기는 땅 중에서 별을 심는 땅은
위에가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 수전이라 그래. 중국에서는 지금도 수전이라 그래. 옛날 책에는 다 수전으로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삼국유사에 이것을 처음으로 답이라는 소리를 썼어요. 답. 금방 끝났네. 이 답은 돈이 생기기는 생기는데 어디에 생겨? 물이 있는 데서 생겨. 그러니까 무엇을 심어? 여기다가 물을 심는 거예요. 돈이 생기는 땅 중에서 어느 땅이 제일 돈이 많이 생겨요? 어디? 요거 수수께끼. 돈 제일 많이 생기는 땅. 네? 물 네? 가까운 물이 데. 있는 거. 물이 있는 곳 아니에요. 개포동이 개포동이? 개포동도 얼추 맞아요. 제일 많이 생기는 땅. 곳? 아, 물이 모이는 것도 맞아요. 제일 거시기한 데가 산이 있는 거.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이에요. 거기는 한 평에 10억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시세가. 그런데 내가 한 평을 가지고 있으면 한 평을 가지고 있을래? 제주도에서 만 평을 가지고 있을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 가질래? 네이처리 퍼블릭 한 평을 갖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대대손손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땅이 제일 돈이 많이 벌리는 땅. 이 돈이 제일 많이 생기는 땅이 어디가 있냐 하는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있어요. 사마천의 화식열전이에요. 돈을 버는 법에 관한 책이에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좀 천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이숙제 열전부터 쫙 나가는데 제일 꼬레비에 붙었어. 화식열전 69편인가 뭐 그래요. 읽는데 20분이면 읽어요. 거기에 딱 보면은 언제든지 수도에 자리를 잡아라. 뭐 염전에서 돈 버는 것도 있고 철광에서 돈 버는 것도 있고 있지만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수도에 사거리 제일 좋은 자리를 빨리 가서 자리를 잡아라. 이게 1번이에요. 그걸 읽어보시면은 그 무식하게끔 뭐 정주영 열전 이병철 열전 그런 거나 읽고 있어요. 한심스럽게. 그런 거 읽지 말고 이렇게 아주 진짜 좋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생기는 땅을 뭐라 그래요? 돈이 생기는 땅을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을 CBD라고 해요. 영어로 Central Business District 중심 업무지구. 중심 업무지구가 어디냐? 우리나라에서는 명동이에요. 요걸 지금 서울시에서 어디로 옮기려고 그래? 여의도로 지금 옮기려고 하는 중이에요. 여의도로요? 여의도 쪽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조그만 지역으로 한번 봅시다. 대치동하고 개포동하고를 포함한 도곡동하고 이거 포함하면 어디가 제일 돈이 잘 벌려요? 대치동 음마아파트 앞이 제일 잘 벌려요. 거기는 맨날 물난리가 나. 해마다 물이 모이는 곳은 돈이 많이 벌리는 곳이요. 그러면은 지금은 음마아파트하고 옛날에 어디가 물난리 제일 많이 났어요? 강남구에서는? 강남역. 강남역이 맨날 물난리 나니까 지금도 제일 장사가 잘 돼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란 뜻이에요. 물이. 요것이 물이에요, 물. 요거를 발음할 때 물이라고 해요. 요 물. 요거 순수 우리말로는 원이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원. 우리말도 몰라.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말 몰라. 여러분들 뭔 그러니까 에이 거짓말. 여러분들이 이런데 먼지 쌓일 때 이 먼지가 먼지야 먼지 원래 발음이 먼지. 물건의 조각이란 뜻이 물건의 조각. 그걸 털어내는 거잖아요. 이 물이 모이는 곳이 돈이 모이는 곳이요. 그러면은 강남에서는 이 다음에 진짜 돈 벌 자리를 딱 따진다면 어디 땅을 사야 돼? 음마아파트 사셔야 돼. 음마아파트하고 저기 그 숙명여고 있는 데까지 그 좋은 상업용지 많잖아요. 근데 돈이 있어야 사지. 집 팔아서는 집 팔면은 무엇에서 끝나버려? 내 거 집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집이 두 채가 있으면 어떨까? 집이 한 채가 있으면 또 이렇게
사는데 두 채가 있으면 여기에 기부스가 붙어. 그것을 뭐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당당한. 요것이 무슨 집이요? 집당자예요, 집당자. 집이 몇 채 있어야 돼? 집이 하나 있으면은 그냥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거고, 당당하면은 그래도 내가 여유가 있어서 절대로 남한테 고개 안 숙여요. 이병철이 아니라 돈 많다는 누구 앞에 가서도 확 너 잘라 그러면 잘라면 잘라. 이걸 당당하다고 그래. 그런데 왜 당들 그래 버리지? 당당하느냐? 한자에는 복수가 없어요. 복수가 없어. 등이라는 소리는 나중에 만든 거고 복수가 없어. 복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두 개를 써야 돼. 예를 들어서 나무가 하나면 옥이에요. 나무가 두 개면은 목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나무가 빡빡하니 많다 그러면 어떻게 써? 이렇게 쓰는 것이 복수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당은 여기다가 글자를 더 만들어 넣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당당해. 여러분들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비리비리 살고 싶어요? 그럼 집이 몇 채 있어야 돼? 내가 살 집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집이겠어요? 돈이 생기는 집이에요. 돈이 생기는 집. 이게 당당한 거예요. 그럼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도 나이가 많지만 정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정이라고 해요. 정. 그런데 노인네가 정자는 보통 통상적으로 있는 길보다 조금 높은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정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 그러면 그곳 걸어서 올라가면 그 정자 옆에서 머물러요, 안 머물러요? 그래서 머물 정자예요, 이게. 정거장 할 때 정자. 그런데 이 정거장 있는 데를 두 개를 갔다 와. 두 개를.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정자를 두 개를 쉬었다 오면 사람이 정정한 거요, 비리비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을 생각하면 정자까지는 오르락내리락 하셔야 정정한 거예요. 정정한 것까지는 안 따지지만 부자 되는 방법은 아까 저 부자대로 하지만 꼭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 두 개 가지고 있으면 이병철이 아니라 이재용이 앞에 가서도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예요. 그게 당당이에요. 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게 얼마나 돈이라는 게 무서운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돈은 우리말로 돈이라고 하는데 돈다 그래서 돈이에요. 돈. 요 동그란 것은 하늘을 표시하고 요 네모진 것은 땅을 표시해요. 이걸 천원지방이라고 해요. 이것이 뱅글뱅글 잘 돌아야 경제가 잘 움직여져요. 요새 돈 돕니까 안 돕니까? 안장해버리지. 은행에 꽉 차. 은행에 꽉 찬 게 아니라 자기 집 장롱에가 꽉 차 있어요 지금. 수백 조가. 이 돈이 돌아야 될 거 아니야. 돈이 돌아야. 돈이 안 돌아버려. 이 돈이 돈다 그래서 돈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 돈이 뭘로 돼 있었냐면 조개 껍질을 돈으로 썼어요. 그래서 돈 소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조개패자가. 옛날에 돈이 이때 조개패자는 이런 뭐 바지락 그런 조개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민물에서 나오는 이렇게 큰 조개가 있어요. 색깔이 반짝반짝반짝하게 해갖고 지금도 보물이야. 그걸 돈으로 썼다. 그래서 조개패자가 들어가면은 전부 돈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거 특히 그리고 부동산 계약할 때 계좌를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 개한다 그럴 때 계좌가 이 계좌예요. 요것은 칼로 1, 2, 3, 4, 5를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3개 이상은 이렇게 안 거예요. 3가지만 해. 아까 요것도 몇 가지
이만해요? 네 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용자 4개가 제일 글자가 많은데 그거 말고 4개를 안 써요. 세 개를. 요 글자를 요것을 파는 칼이에요. 도장 파는 칼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말 몰라. 끌이라고 그래. 끌. 발음을 조금 약하게 하면 글. 그래서 요것이 글자예요. 글자. 계약은 반드시 글자로 쓰는 거예요. 글자. 그런데 요놈들은 추진이 요놈들은 글자를 써갖고 없디까 말로 없디까 말로만. 순전 말로만 하고 있어요. 서류 내놓으라고 하면 서류 하나도 안 내놔. 왜 그러냐? 능력이 안 된 거예요. 능력이 안 된 거예요. 뒤에 그 유방이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옆에가 한신하고 장량이가 뒤에서 다 해주잖아요. 유방이는 폼으로 그냥 있는 거고. 이렇게 칼로 글자를 파가지고 그것은 작은 계약에다가는 그냥 나 토마토 관상자 줘 그런 것은 계약서를 안 쓰잖아요. 땅은 부동산은 계약서 안 쓰는 경우 보셨어요? 반드시 계약서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땅 문서를 표시한 글자예요. 땅 문서를 표시한 글자.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때 특히 중요한 거 한 번 실수하면 평생 거짓 노릇해요. 절대 주인 등기부상에 주인하고 계약을 하시라고 말해요. 복덕방 소리는 순전 그 돈 뜯어먹으려고 한 놈들이고 누구하고 해야 된다?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인하고. 그러니까 그걸 월세를 그냥 전세로 해갖고 그냥 그놈 빼먹고 100몇 명을 해먹고 토끼질을 안 나. 아이고 도둑놈들도 많아. 자 여기서 끝낼게요. 예.